경향 시사 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플랫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유선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랫 운영하고 있는 유선희 기자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일어난 여성 젠더 관련한 그 소식을 전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나오셨나요? 네, 먼저 성범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2008년에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정가 18범 조두순 사건 잘 아실 텐데 조두순이 그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출소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시끄러웠는데 혹시 사회자님께서도 그 당시에 뭐 좀 보시고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무섭죠. 그리고 일단 우리 동네 올까 무섭고 우리 동네에 또 어떤 성범죄가 있나 이렇게 좀 검색해 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 조두순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왔었고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에 떨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피해자가 본인이 살던 이제 집을 이사하는 이런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는 이사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분노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조두순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 자체가 초등학교로부터 300m도 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제시카법은 2005년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일어났던 이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인데요. 재범이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를 했을 때 어린이집, 뭐 초등학교, 뭐 초중 고교, 유치원 이런 학교 주변에서 500m 이내의 거주를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시카의 아버지가 성폭력 범죄자가 내 이웃이었다면 내 딸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제 호소를 했고 성범죄자의 이제 관리를 좀 제대로 해달라라고 호소했으면서 이 주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도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럼 이런 법이 지금 도입이 된 상태인 건가요? 아니죠. 이제 법무부가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 조두순 이후에도 이런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거주지에 대한 문제가 늘 꼭 조두순이 아니어도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죠. 지난해만 해도 2건 정도가 논란이 났었어요. 수원 발바리로 알려졌던 성폭행법 박병화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2002년부터 5년간 서울 수원 일대 원룸 밀집 지역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만기 출소하고 부모가 있는 화성시에서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역시나 초등학교가 3곳이 있고 또 20대 여성이 굉장히 밀집한 지역이어서 주민들이 반대가 매우 컸다고 하는데요. 지금 역시도 뭐 반대하는 현수막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주민들이 성범죄자 때문에 다시 또 불안에 떨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은 거주지를 제한해서 재범 방지와 그리고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인 거군요. 그렇죠. 네. 거주지 제한이라는 것이 과연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고위험 성범죄자를 지금 아무것도 뭐 보호망이 없나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고위험군이 나왔을 때 일단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따라서 전자발찌를 차야 되고 또 그 사람은 이제 그 보호관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라는 곳에서 이제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거든요. 거주지 제한이라는 것은 2중, 3중의 보호망 조치 중에 하나인 것인데 과연 그 전에 보호망들이 잘 되고 있나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2명의 여성을 살해했던 강윤성 사건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이제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 성범죄자들도 출소 후에 어딘가 살긴 살아야 될 거고 그 어딘가 사는 거주지에 여성이 없으리란 법, 또 어린아이들이 없으리란 법이 사실 맞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거주지 제한 자체보다 이 오히려 수사력, 촘촘한 좀 더 그 행정력이 발휘돼야 되는 게 더 우선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그 거주지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이 주민들 간에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학교의 밀집 지역을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서울 같은 수도권 지역은 굉장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이런 초등고교가 굉장히 밀집돼 있기 때문에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이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거리도 사실 각 학교마다 거리도 멀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그 성범죄자들이 많이 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 역시도 좀 차별 아닌가.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허술한 이제 국가 시스템의 그 촘촘한 보완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관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 발의를 검토했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이 혼인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건 그러니까 부부만 가능하다는 건데 네. 법적인 부부만요. 이런 조례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서울시의회가 낸 설명 자료를 보면은 뭐 외부 민원 형식 때문에 뭐 검토하게 됐다라고 해서 좀 이 탓을 뭐 외부 민원으로 인한 거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또 한 발 물러선 이런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조례안에는 이것 외에도 아동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은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라고도 명시를 했고요. 교사, 학생 등의 이 학교 구성원이 이러한 생명 윤리를 위반하면 학교장에게 제보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성교육 목적 자체도 굉장히 협소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이제 보장돼 있는 권리까지 침해한 거다. 예, 이런 이제 비판이 나왔었는데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이 조례안이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기본 논리로 삼고 있다면서 이 올바른 성교육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최근에 이제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네. 뭐 두발 자유나 차별 금지 이런 기존의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그런 그 조항 자체를 좀 폐지하겠다라는 이런 논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권 후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좀 제대로 된 감시할 감시자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짧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 성소수자의 벗이라고 불렸던 임보라 섬돌향인 교회 담임 목사의 별세 소식입니다. 임 목사는 지난 4일 별세했는데요. 1968년생인 임 목사는 대학원 재학 중이었던 1993년 강남 향림교회 전도사를 맡으면서 목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임 목사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 연대 공동대표를 맡아서 성소수자 권리 옹호 운동을 벌였고 2013년 퀴어 영화축제인 서울 LGBT 영화제의 집행위원으로도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 개신교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섰기도 이제 했는데 이 외에도 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저지운동에 참여하면서 뭐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임 목사는 그 개신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해서 그 기존의 보수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좀 거센 반발을 많이 받았었죠. 네, 그래서 일부 보수 성향이 한 2018년에 교단이 이제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목사는 그냥 그대로인 너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살기 좋은 사회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등에서는 이제 추모글이 이어졌는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고인이 꿈꿨던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우리가 만들겠다면서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는 고인은 이 혐오와 차별, 불평등에 저항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 늘 먼저 나와 곁이 되어주신 덕분에 우리 세상이 조금 더 따뜻했다 이렇게 애도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임 목사가 앞장선 이 차별금지법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내용 자체보다도 혐오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 컸었죠. 네, 맞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나이, 장애, 인종, 성별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관련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벌써 논의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15년째 국회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혐오의 목소리가 아닌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서 좀 논의를 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랫 잘 가까이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